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있습니다. 바로 AI인데요. 중국향을 봐야 되냐 아니면 미국향을 그대로 봐야 되냐, 반도체 봐야 되냐, AI 소프트웨어 쪽 봐야 되냐. 참 궁금증은 많아집니다. 다만 전체적인 기조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엔 주인공은 AI인 듯한데요.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델리온의 김태훈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AI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좀 업황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AI라고 말을 많이 들 때 특히 미국의 오픈 AI라는 회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챗 GPT라는 생성형 AI를 개발해내서 이게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줬죠. 그러면서 미국의 빅테크만이 이러한 AI 기술을 만들어내고 또 이걸 통해서 어떠한 사업을, 새로운 구체적인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환상을 만들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도 그렇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막대하게 많이 들어가니까 웬만한 기업들은 뛰어들 엄두가 안 내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러한 현상이 결국은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시가총액 1위로, 그것도 미국 증시에서 1위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AI가 시장의 대세가 됐죠. 근데 우리 증시에서 따지고 보면 이 AI가 우리도 기술 분야에 있어서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한 곳인데 이 AI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뒤처지게 된 겁니다. 물론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여기에 투자를 했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 AI 가속기 모델에, 그러니까 가속기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HBM3를 만들어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거의 독점으로 납품도 하고 있죠. 그런 파트 부분에서 어떠한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AI 시장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가진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후발주자에서 미국이 가는 방향에 따라서 뒤에서 뭔가 우리가 할 게 뭐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수익을 얻을 게 무엇이 있는지 그런 걸 정도를 찾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 이 중국이 딥시크라는 진짜 이게 생각도 못한 오픈소스 기반의 이런 AI 모델을 들고 나왔고 이 연산하는 R1이라는 모델은 말 그대로 그 챗GPT만큼의 퍼포먼스를 내는데 그걸 만드는 비용은 18분의 1밖에 안 나온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그동안 미국의 빅테크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AI 사업 자체를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이 중국 업체가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미국 정부는 이 딥시크를 통해서 미국인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 그런 핑계를 대면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오픈AI의 샘 알트만 CEO가 우리나라 날라와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회장도 만나고 SK 최태원 회장도 만나고 또 카카오 대표도 만나면서 이 우리나라 기업들과 이런 AI 동맹을 맺겠다고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뒷돈을 대주는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손 마사요시 회장도 날아와서 여기에 힘을 거들어줬죠. 그만큼 오픈AI가 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참여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AI에서 진짜 돈을 버는 건 AI 챗봇이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물론 AI 모델 자체를 개발해내서 이 오픈 AI는 한 달에 20불씩 달러를 받으면서 유료화해서 거기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 마사요시 회장은 올해 400억 달러를 여기다가 이 오픈 AI에 투자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실제로 앞으로 이 오픈 AI나 딥시크가 만들어낸 이런 AI 모델을 갖고 실제로 AI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거는 AI 챗봇이라는 게 소프트웨어가 그러한 돈을 벌어주는 브릿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 챗봇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을 찾아야 하는 게 우리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기 위한 방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픈 AI나 딥시크나 이러한 AI 모델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러한 AI 모델을 갖고 누가 돈을 버는 AI 챗봇, 즉 AI 서비스를 만들어내느냐 이걸 우리 투자자들은 찾아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AI. 맞습니다. 사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좀 흐름이 그런 것 같습니다. 2024년에는 누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AI 쪽에 누가 더 투자를 하느냐 가지고 경쟁을 했습니다.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이번에 생각보다 캐펙스가 크지 않네, 라는 실망감이라든지 생각보다 괜찮네라는 이러한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는데 딥시크의 모델 공개 이후로
이제는 진짜 돈이 되는 걸 잘 찾아야 되겠다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생겼고요. 이에 따라서 사실은 또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오히려 수혜를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뭐 네이버, 카카오가 될 것 같은데 네이버 먼저 좀 짚고 갈까요? 네. 그 네이버가 이번에 발표한 그 하이퍼클로바 X라는 이 상업화 모델, 이거는 AI 모델인데 이걸 갖고 AI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 기업들은 네이버에게 돈을 주고 이 하이퍼클로바 X라는 AI 모델을 사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와서 이거를 그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에 맞춰서 이 커스터마이징, 즉 그 회사에 맞게 고객 맞춤형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이버가 만든 이 생성형 AI 모델은 이 하이퍼클로바 X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폐쇄형 AI입니다. 즉 오픈 AI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근데 이번에 이 샘 알트만 CEO가 우리 한국에 와서 올 때 이제 일본에 거쳐 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딥시크 충격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한 게 오픈 AI가 정책적으로 회사 이름에 오픈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만 이게 실제적으로는 폐쇄형 AI 맞아요. 모델을 개발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픈형으로 자기도 오픈소스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기존에 미국이 자신들의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물론 일본 자금이 이번에 많이 들어가지만 이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그 머니게임 형식의 돈의 힘으로 이 시장을 지배하려고 했던 그런 방향이 크게 이 중국의 딥시크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네이버도 그동안 매년 한 5천억 정도를 R&D에 투자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하이퍼클로버라는 이 AI 모델을 만들어냈고 그 뒤에 X가 붙는 상업용 모델로 작년에 최종적으로 개발해 작년 하반기부터 고객사들한테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하이퍼X를 사다가 자신들의 AI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뜻은 네이버가 더 이상 이 AI 모델을 개발하는데 막대한 돈을 R&D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비용은 줄어들고 수익은 늘어나는 즉 하이퍼클로바 X라는 이 AI 모델을 사다 쓰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고객사가 늘어나서 결국은 돈을 버는 AI 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이 폐쇄형이지만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한국어 기반의 가장 적합할 때인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맞는 한국 시장에 맞는 AI 모델을 개발해낸 것이고 이게 돈을 벌어주기 시작한 게 올해 2025년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요즘 그 시장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그저께 제가 월요일인가요? 그날 방송에 출연했을 때는 파란불을 좀 켰을 때 이거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AI 시장 자체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하는 시장에서 네이버가 이제 확실한 돈을 벌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쥐었고 그 네이버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네이버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목표 매수가를 21만 5천 원을 제안을 드렸는데 이미 보시다시피 넘어섰습니다. 너무 빨리 가니까 좀 당황스럽긴 한데 전체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 기술적 분석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30만 원을 제안을 드렸지만 AI 시장 자체가 성장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목표가는 향후 분기 실적을 확인해 보시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더 높여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손절가는 일단 21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신다면 그 21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실 때는 매수의 목적이라는 게 있으신데 이게 말 그대로 슬라이스 치면서 매수는 분할 매수로 매수 수량을 가장 늘리면서 매수 단가를 낮춘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맞춰서 하시면 되고 손절가는 21만 원을 제안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가 매수가가 이게 이제 분할을 해서 매수를 한다면 지금도 매수 구간일까요? 네, 그 21만 5천 원에서 지금 평균 매수 단가를 만들고 싶다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 제가 투자를 한다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22만 원에서 사고 21만 원에서 사기 때문에 그 평균 단가로 보면 매수 단가가 21만 5천 원 정도 맞춘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내가 투자하겠다는 원금에 이 몇 주를 살 수 있는 계산도 나옵니다. 이제 그거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향후에 매도하실 때도 고점 상투를 모르기 때문에 분할해서 파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팔던 가격 중에 하나는 진짜 꼭대기에 팝니다. 그러면 기분 끝내줍니다. 네. 네, 네이버 만나보고 왔습니다. 사실 말씀처럼 한국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 네이버입니다. 제가 네이버의 한 컨퍼런스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하이퍼클로버 이걸 공개를 하면서 이번 이 AI 플랫폼은 사투리도 알아듣는다. 이런 게 없다라고 했었을 때 많은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그게 무슨 돈이 되는데라고 사실 반문을 했었어요. 근데 말씀처럼 사실 한국 시장도 어쨌든 열려 있는 시장 아닙니까? 한국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영어로 우리가 yellow라고 하면 노란색, yellow 하나인데요. 근데 우리 한국말은 노란색도 있고 노리끼리한 것도 있고 노스름한 것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yellow like 뭐 그다음에 다른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 네이버 연구원들은 한 겁니다. 그 네이버 연구원한테 말을 들어보니 자신들도 진짜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 봐요. 그럼요. 이제 이런 걸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문과생인 저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회사 내가 모르는 종목에는 전 투자하지 않습니다. 알고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만 내가 투자한 이후에 어떠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서 계속 유지를 보유를 하고 넘어갈지 아니면 여기서 손절매 치고 정리하고 나올지 이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면 네이버가 돈을 버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돈 잘 벌고 있는 게 네이버입니다. 네. 몇몇 증권사에서도 사실 카카오 네이버 비교했을 때 카카오는 돈 못 벌고 있지만 네이버가 돈을 벌고 있고 거기 AI까지 합쳐지면 더 좋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빠르게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네,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방산 쪽에 관련된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은 우리가 방산 쪽에도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 우리 무기대에 적용하고 하는데요. 여기에 들어온 텍스트, 그러니까 글이죠. 글 기반의 이런 검색 엔진이나 또 이 비디오 기반의 영상을 갖고 어떤 분석을 해서 거기서 어떤 수익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서비스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고 실제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 회사의 그 2대 주주는 SK텔레콤이 20%나 지분을 갖고 있고 한국항공우주가 7.7%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국가과제로 말이 빨라지네요. 그 코난 온 디바이스 AI라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나라 그 AI 무인기 그 국책 과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KF21 이쪽에 관련된 기술이라 이게 향후에 실제로 완성이 되면 우리나라 그 국방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KF21을 해외 수출하는 데 있어서 패키지로 나갈 수 있는 굉장히 큰 기술이기도 하고요. 이런 곳에 코난 테크놀로지가 기술을 갖고 있고 참여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23만 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는데 오늘 또 올라 버렸습니다. 이게 또 난팽인데 목표가는 일단 44만 5천 원, 4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만 1천 원을 좀 제시해 드렸는데 이게 그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다 보니까 이 가격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손절매 가격을 좀 10개 좀 드리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는 코난 테크놀로지. 오늘 또 파트너님께서 3가지 종목을 준비해 주셨어요. 마지막 기업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마지막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플리토입니다. 플리토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갤럭시 25 이번에 AI 스마트폰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다국어를 번역을 바로 해주는 겁니다. 이 AI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다국어 번역 시스템 그 솔루션을 이 회사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플리토는 삼성전자라는 거래처를 갖고 있고 자기 기술을 여기서 검증받았기 때문에 그 외 다른 나라에서도 이 기술이 잘 팔리는데 중동 전시회에 나가서도 요번에 이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여기서도 또 새로운 고객을 만날 기회를 잡았고요. 그런 면에서 플리토는 매수가 2만 3천 원, 목표가 4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2만 1천 원을 제시해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이 오픈소스 기반의 이 딥시크가 준 충격 때문에도 AI 서비스를 누가 더 싸게 만들 수 있느냐, 즉 AI 모델을 더 싸게 만들 수 있느냐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그러면서 이 프리토 같은 AI 서비스를 만드는 업체들이 실제 돈을 버는 그런 타이밍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AI 기업 볼 때에는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 돈이 지금 당장 벌리는 기업을 보는 게 사실 한국 증시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